리즈는 항상 결단력 있고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32세의 리즈는 도시의 대형 회사에서 건축가로서 유망한 경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갈색 머리는 활기찬 성격을 반영하는 표현력 있는 녹색 눈을 가진 섬세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직업에서는 성공했지만 리즈는 개인적인 삶에서 더 많은 것을 꿈꿨습니다. 6개월 전 그녀의 약혼자 오스틴은 해외로 업무 배정을 받아 떠났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매력적인 미소를 가진 오스틴은 다국적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3년간 함께했으며 떠나기 전 오스틴은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리즈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꿈꿨습니다. 처음 몇 달의 이별은 힘들었지만 리즈는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가능할 때마다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소통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틴은 일이 매우 바쁘다고 주장했고 통화는 점점 더 드물어졌으며 메시지는 짧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리즈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장거리 연애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오랜 6개월이 지나고 오스틴이 돌아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리즈는 크리스마스 아침의 아이처럼 설레며 일찍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양혼자에게 공항에 마중 나가지 말라는 그의 요청을 무시하고 그를 깜짝 놀라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을 준비하는 데 쏟아부었으며 세심하게 모든 세부사항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오스틴이 매우 좋아하던 파란색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의 곡선을 강조한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그녀는 살롱에 가서 복잡한 스타일의 헤어와 그녀의 녹색 눈을 돋보이게 하는 메이크업을 받았다. 그녀는 그의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과 다채로운 풍선을 사서 리셉션에 축제의 느낌을 더했다. 리즈는 도착 게이트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의 눈은 오스틴을 찾기 위해 지나가는 모든 얼굴을 스캔했다. 마침내 그녀는 그가 게이트를 통과하는 것을 보았다. 환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밝혔지만 곧 사라졌다. 오스틴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금발의 긴 머리를 가진 여자가 그와 팔짱을 끼고 걸었다. 두 사람은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며 공모의 눈빛을 교환했다. 리즈는 마치 발밑의 땅이 사라진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숨으려고 했지만 색색의 풍선이 오스틴의 주의를 끌며 그녀를 드러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리즈는 그의 눈에서 충격과 죄책감을 보았다. 리지, 이게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오스틴은 말을 더듬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눈물이 차오르는 가운데 리즈는 풍선을 놓아버렸다. 그것들은 공황천정으로 떠올랐고 그녀는 그 고통스러운 장면에서 도망쳤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가슴에서 찢겨나간 듯 고통스러운 공허함만 남겼다. 같은 날 나중에 오스틴은 리지의 집을 찾았다. 그녀는 너무 많이 울어부은 눈으로 그를 조용히 맞았다. 그는 여행 중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둘이 함께 나눴던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직접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리즈는 말없이 모든 것을 들었다. 오스틴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그에게 그냥 떠나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후 며칠을 아연실색 상태로 보냈으며 울음과 화를 번갈아 나타냈다. 그녀는 배신감, 굴욕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로움을 느꼈다. 그때 그녀는 산속에 있는 할아버지의 오두막을 기억해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져 어린 시절 행복한 여름을 보냈던 곳이었다. 그녀는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그곳에서 몇 주를 보내기로 결심했으며 산의 고요함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할아버지는 오두막에 아무도 방문한 지 몇 년이 지났고 큰 청소가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즈는 개의치 않았다. 사실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다는 생각이 위안이 되었다. 몇 시간의 여행 끝에 리즈는 마침내 오두막에 도착했다. 그곳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노후되어 있었다. 외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때로 흐려져 있었으며
거미줄이 구석구석 장식하고 있었다. 내부 상태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가구에는 두꺼운 먼지층이 쌓여 있었다. 오두막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리지는 들어서자마자 향수에 젖었다.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보냈던 행복한 여름의 추억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곳을 살기 좋게 만들겠다고 결심한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에 착수했다. 그녀는 남은 하루를 청소하고 쓸고 정리하는 데 보냈다. 침실 하나와 주방, 거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밤이 되어 지쳤지만 진행 상황에 만족한 그녀는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오래된 소파에 와인 한 잔을 들고 앉았다. 난로의 불꽃이 춤추듯이 타오르는 가운데 리지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얼굴을 따라 조용히 흐르는 눈물은 오스틴과 함께 계획했던 미래를 생각할 때 더욱 많아졌다. 오두막안은 타들어가는 나무 소리만이 유일한 소리였고 이는 그녀를 감싸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동반했다. 그녀는 슬픔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처음에는 바깥의 미세한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눈가에서 뭔가 움직였다. 어떤 형체가 창가를 빠르게 지나갔고 분간하기 어려운 그림자가 바깥의 어둠에 녹아들었다. 리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몇 번 눈을 깜빡이며 정말로 뭔가를 보았는지 피곤한 정신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려 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 나무는 거의 유령처럼 휘청거렸고 얇은 가지들은 유리창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리지는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바람이었던 것 같아.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이며 그 제스처가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몸을 움켜잡았다. 하지만 그때 또 다시 움직임이 있었다. 이번에는 더 빨리. 창가에 바로 거기에 어둠에 쌓인 실루엣이 있었다. 그녀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그녀는 용기를 끌어모아 일어서려고 애썼지만 숨이 목에 걸려 나왔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리지는 창문에 시선을 고정하고 담요를 꼭 붙들고 있었다. 밖에 무엇이든 이제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나무들만이 울부짖는 바람 속에서 거친 발레를 계속했다. 리지는 결국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첫 타의 새살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배고프지 않았지만 어쨌든 억지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계란, 빵, 잼. 부엌 창문에서는 태양이 반사된 은빛 호수를 볼 수 있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고 누군가 특별한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신 리지는 배신의 고통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그날 밤 폭풍이 산 위로 맹렬히 휘몰아쳤고 마치 자연 그 자체가 분노한 것처럼 보였다. 바람은 무섭게 울부짖으며 나무들을 너무 격렬하게 때려가지가 부러질 것처럼 휘었다. 비는 오두막 지붕을 피로하게 때리며 불규칙한 리듬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멀리서 천둥이 울려 공기를 마치 거대한 짐승의 포효처럼 흔들었다. 리즈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담요를 몸에 꽉 감싸면서 마치 밖의 혼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처럼 하고 있었다. 벽난로는 부드럽게 타닥거리며 벽에 깜빡이는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불의 온기는 그녀의 가슴에 자리 잡은 얼어붙은 긴장을 해소할 수 없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터져 나와 너무 크고 가까워 창문을 흔들리게 했다. 번개의 섬광이 잠시 오두막을 밝히는 바로 그 순간 강렬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똑, 똑, 똑. 리즈는 얼어붙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마치 천둥과 합쳐진 것처럼 들렸고 그 폭풍이 무언가 아니면 누군가를 데려온 것 같았다. 그녀의 심장은 크게 두근거리며 귀에서 요란하게 뛰었다. 누가 저 밖에 있는 것일까? 이렇게 날씨가 험악한 폭풍 속에서 숨을 참으며 그녀는 바람이 원인일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문을 주시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훨씬 더 강하게, 더욱 절박하게. 두둑, 두둑, 두둑. 리지는 몸 주위의 담요를 더 단단히 감싸며 등골을 타고 내려가는 오한을 느꼈다.
그 폭풍우 치는 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구세요? 리즈는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리며 거의 바람의 포효와 지붕 위로 쉼없이 내리는 비에 의해 묻혔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매번의 박동이 마치 그녀에게 문에 다가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 그녀의 귀에 메아리 쳤다. 리지, 문 열어봐. 나야. 루이스, 야. 그 이름을 듣고 나서 리지는 순간 멈춰 섰다. 루이스. 그 단어는 먼 메아리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며 잊혀진 기억의 홍수를 함께 가져왔다. 루이스, 장난기 어린 미소와 밝은 파란 눈을 가진 소년. 항상 그녀를 나무 위로 더 높이 오르라고 도전하던 소년. 그녀의 어린 시절 여름을 함께했던 헤어날 수 없는 친구. 호숫가에서 비밀을 공유하고 어른들의 설교에서 도망쳐야 할 때 언제나 그녀를 지켜주던 사람. 다르게 그녀의 손을 처음 잡았던 사람. 그들의 첫 키스.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다. 마지막으로 루이스를 본 지 얼마나 되었던가? 시간과 삶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폭풍우 치던 그 밤, 그의 이름이 마치 과거로부터의 속삭임처럼 그녀에게 되돌아왔다. 여전히 망설이며 리지는 문을 열고 천천히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오두막으로 들어와 그녀의 머리를 헝클고 벽난로의 불꽃을 흔들리게 했다. 밖에는 완전히 젖은 루이스가 서 있었다. 넓은 어깨와 시간에 의해 새겨진 자세, 하지만 가장 어두운 밤마저 밝히는 듯했던 그 파란 눈은 여전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빗물이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에서 떨어져 젖은 재킷을 타고 흘러내렸다. 리지와 마찬가지로 루이스의 가족도 그 산속의 오두막을 소유하고 있었고 어린 시절 그들은 그 장소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다. 리지가 이제 확신에 차서 속삭였다. 그는 주변의 추위와 폭풍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소를 지었다. 안녕, 리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녀가 수건을 건네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루이스는 그의 젖은 머리를 문지르며 대답하기 전에 수건 중 하나를 받아들였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장난기 어린 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루이스는 며칠 동안 가족의 오두막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전날 밤에 불이 켜진 것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침입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날 밤 폭풍으로 그의 오두막 일부 지붕이 무너져 피신하러 왔다고 했다. 그래서 어젯밤 창문을 통해 본 게 너였구나. 너 때문에 거의 혼비백산할 뻔했어. 리지가 그녀가 본 형체를 회상하며 말했다. 미안해. 너를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야. 그냥 침입자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루이스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듯 설명했다. 리즈는 루이스에게 그녀의 할아버지의 옷 중 마른 옷을 몇 벌 건넸다. 루이스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그녀는 그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다. 부엌 테이블에 앉아 빗소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옛 시절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했던 장난들, 여름에 했던 반딧불 사냥, 그리고 물론 그들이 나눴던 어색한 첫 키스를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루이스는 그의 가족이 오래된 오두막을 팔 계획이라고 했지만 자신이 그것을 개조해서 당분간 거기서 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금 이별을 했어 라고 그는 고백했다. 내 직업이 유연해서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오두막을 개조하는 것이 내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리즈는 공감을 느꼈다. 그녀도 또한 아픈 사랑을 치유하기 위해 거기에 왔지만 오스틴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다. 둘 사이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마치 그동안의 세월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결국 잠자리에 들기로 결정했을 때는 이미 이른 아침이 되어 있었다. 리즈는 루이스가 그곳에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소파를 준비했다. 루이스는 거실의 소파에서 잠을 잤고 리즈는 잠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 그녀는 그날 밤에 소용돌이치는 감정들을 아직도 처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뒤 그의 존재가 그녀에게 가져다준 감정은 향수 이상의 것이었다. 그 안에는 편안함,
익숙함, 그리고 그녀가 아직 이름 붙일 용기가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파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루이스에게 남겨둔 담요는 정성스럽게 소파 등받이에 접혀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리지는 가슴에 약간의 두근거림을 느꼈다. 잠시 동안 오두막의 침묵은 더 깊고 고독하게 느껴졌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코트를 집어들고 그를 찾으러 나갔다. 아침 공기는 신선했고 폭풍 후 젖은 땅의 향기로 가득했다. 리지는 루이스의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갔고 처음에는 망설이는 발걸음이었지만 곧 추억의 리듬에 맞춰졌다. 나무 하나하나, 길의 굽이 하나하나가 그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와 루이스가 나란히 달리며 누가 먼저 도착할지 서로 도전하던 기억들, 숨이 찰 때까지 웃던 장면들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나무를 발견했다. 바로 그 나무였다. 그녀는 나무 껍질에 새겨진 이니셜을 알아보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시간의 흐름에 달아버린 그곳은 수년 전 그녀와 루이스가 첫 키스를 나누던 장소였다. 순수한 순간이었지만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리지는 새겨진 글자들 위로 부드럽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그녀 안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깊이 숨을 쉰 뒤 그녀는 그의 오두막으로 가는 길을 다시 걸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루이스는 지붕 위에서 폭풍 피해를 복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한 듯 일을 하고 있었지만 멀리서도 리지는 그의 얼굴에 있는 단호한 표정을 알아챌 수 있었다. 루이스. 그녀는 차가운 아침 바람을 넘어 목소리를 조금 크게 내며 불렀다. 그는 돌아서서 그녀를 보자 활짝 웃었다. 그 미소는 리지가 이상하면서도 동시에 위안이 되는 느낌을 주었다. 마치 시간이 전혀 지나지 않은 것처럼. 좋은 아침이야, 잠꾸러기. 네가 전곡까지 잘 줄 알았는데 그가 그녀에게 윙크하며 농담했다. 리지는 눈을 굴렸지만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도와주러 오기로 했어. 여기 할 일이 많은 것 같네.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약한 아침 햇살 아라에서 마를 수 있도록 밖에 옷과 가구를 걸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고 둘은 나란히 서서 루이스의 오두막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판자를 두드리고 가구를 고치고 잔해를 치웠다. 리지에게는 이런 일들이 피지컬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루이스와 같이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었다. 그는 여전히 리지가 기억하는 재미있는 소년이었고 가장 피곤한 순간에도 그녀를 웃게 만드는 농담이나 재미있는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하는 동안 그는 리지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나무를 나르라고 도전했고 리지는 불평하는 척하고 바로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하지만 리지의 마음속 무언가가 변한 것은 밤이었다. 난로 앞에 앉거나 별빛 아래서 그리고 그들 사이에 모닥불이 타들어가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들은 어린 시절 여름과 꿈,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오면서 겪었던 실망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리지는 깨닫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고 인생이 그들을 갈라놓았을지라도 그녀와 루이스 사이에는 잃어버린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아마 그 무언가는 다시 태어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며칠이 지나면서 리지는 루이스에게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사소한 점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웃을 때 그의 눈이 반짝이는 방식이나 오두막 근처에 나타난 야생동물을 대하는 친절함, 그가 수행하는 모든 일에 보여준 헌신 등이었다. 어느 날 오후 루이스의 오두막의 현관을 페인트 칠하던 중 리지는 노을을 배경으로 한 그의 옆모습에 감탄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몸의 반응에 혼란스러워하며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곧 리지가 도시로 돌아갈 시기가 되었다. 출발하는 날 아침, 그녀는 마음이 무거워 깨어났다. 산을 떠나고 그곳에서 찾았던 평화, 그리고 특히 루이스의 동반자를 떠나는 생각은 예상했던 것보다 그녀를 더 슬프게 했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루이스의 오두막으로 가기로 결심했지만 가는 길에 그가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발견했다.
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네 오두막으로 가던 중이었어. 루이스가 그의 목소리에 애수가 담긴 채 말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디테일을 기억하려는 듯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리지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다. 몇 년 전 그들이 첫 키스를 나눈 바로 그 장소였다. 그들의 이니셜이 새겨진 나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리지와 루이스는 가까워졌다. 그들의 입술은 부드러운 키스로 만나 다정함이 가득했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두 사람 모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머물러줘. 루이스가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요청했다. 리지의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아팠다. 그녀는 도시의 삶, 자신의 직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곤 그녀는 루이스를 추억의 나무 곁에 남겨두고 걸어 나갔다. 도시로 돌아온 리지는 다시 자신의 일상에 몰두했다. 그녀는 산에서 보낸 몇 주를 떠올리지 않으려고 일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아파트에 침묵이 찾아올 때면 그녀는 루이스와 함께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오스틴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이 더 이상 그렇게 아프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 자리를 대신해 그녀는 예상치 못했던 새롭고 낯선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루이스에게 사랑에 빠졌다. 루이스는 그녀의 첫사랑이었고 지금은 그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흘렀다. 리지는 도시의 안전한 생활과 산으로 루이스에게 돌아가고 싶은 열망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었다. 어느 토요일, 그녀는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몇 벌의 옷을 여행 가방에 던져넣고 채 올라탔다. 그녀는 루이스의 오두막에 도착했다. 그는 지붕에서 수리를 하고 있었고 그녀를 보았다. 루이스는 허둥지둥 그녀에게 가기 위해 거의 발을 헛디뎠다. 말없이 그들은 그냥 껴안았다. 마침내 떨어졌을 때 리지는 루이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이야기는 몇 장 더 필요할 것 같아. 루이스는 리지의 마음을 녹이는 그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가 대답했다. 난 우리가 막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생각해. 리지는 그녀가 단지 그녀의 자리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평화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인생이 항상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때때로 가장 고통스러운 우회로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래는 여전히 신비였지만 이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이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을 함께 나누기로 선택한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데 있음을 이해해야 했다. 그녀와 루이스는 운명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둘 다 서로 곁에 있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함께 도전에 맞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즐기셨다면 1부터 5까지 점수를 매겨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곧 다시 만나요.